자, 밤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이슈들과 지표들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네. 국내 시장도 방향성을 잡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시장 오늘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오늘 현대증권 박남열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남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요,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 42일째 들어왔습니다. 전차 군단 대형 죄종 강세가 돋보이면서 2050선 문턱까지는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셨나요? 어제장을 좀 보게 되면 지난주까지 발표된 주요 기업의 3분기 실적 중에서 소재와 산업재의 실적 부진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다소 약화되는 모습이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실적 안정성이 확인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의 IT와 자동차 섹터로 좀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약세로 출발했던 거래소 지수는 2040선을 회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한 6억을 매수했고 기간은 143억 정도를 매도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상승 섹터를 보게 되면 전기 전자 섹터, 운수 장비 섹터, 종이 목재 섹터가 좀 상승한 흐름이었는데 특별히 좀 돋보이는 섹터는 자동차 섹터의 상승이 상당히 돋보였던 하루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시장에서 전차 군단이 시장을 이끌었다는 점은 누구나 다들 확인하셨을 것 같고. 자, 오늘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많이 약화됐는데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책임져 봐야 될 이 체크 포인트 짚어주시죠. 예, 기술적 측면에서 이번에 박스권 상단을 강하게 좀 빠르게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위한 모멘텀 축적 과정은 좀 더 이어질 전망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국내 3분기 GDP를 보게 되면 우리 커너스 예상치가 3.1%를 봤는데 3.3%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보시다시피 중요한 경기 방향선 의심할 필요가 없지만 주요국의 경기 모멘텀은 약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설비 투자 선행 지표가 다소 부진한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셧다운 여파로 이달 중에 소비자 신뢰 지수도 10개월 만에 최악의 수준을 보였고, 독일을 보게 되면 독일의 10월 기업 경기 신뢰 지수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글로벌 경기 모멘텀 약화로 인해서 추가적인 증시 상승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보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1061원까지 연중 최저치까지 근접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과 그다음 컨센서스를 대부분 하회하는 국내 기업들이 실적 발표로 외국인들이 연속 순매수의 규모는 상당히 더 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내일 1,500억 정도 이상을 매수하다가 지난주 금요일 117억, 어제는 606억 정도 매수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차트를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래소 차트를 보게 되면 7개월 전에 고점과 9개월 전에 고점 두 개의 매물이 고점에서 나오는 매물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는 모습에서 좀 판단이 되는데요. 기술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박스권 상단은 아직까지는 강하게 돌파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을 좀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21선 지지 여부가 관건인데요. 21선은 2024포인트의 지지를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단지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시장을 지적 표적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 강도가 약해지면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을 체크해 보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2024선 지지 여부는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종목별로도 좀 살펴보면요.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도 꽤 많고 또 애플에서 실적이 나와서 관련주들의 흐름도 궁금하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수급이 좀 양호하면서 실적과 모멘텀은 당연히 살아있는 그런 섹터는 당연히 공략을 하셔야 되고요. 3분기 실적은 이미 좀 알려진 부분이 많기 때문에 3분기보다는 4분기에 특히 기대되는 종목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가 한 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선 섹터는 일단 3분기 실적은 안 좋을 것이다. 단지 4분기와 내년 1분기부터는 당연히 수치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이제 개상될 거기 때문에 그쪽 섹터를 좀 보자로 말씀드리고요. 부분적으로 보게 되면 한라 IMS, 그다음 DK라, 대우조선 해양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원화 강세에 따른 성과 상승이 좀 예상되고 있고 LNG선이 납품되는 공급 규모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라 IMS는 뭘 보셔야 되냐면 시장이 열리는 시장에서 밸런스 수처리 장치에서 공급 규모가 가장 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부품을 납품하는 게 아니라 패키지 형태로 선박에다가 딱딱 파킹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제의 조선 기자들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국내 선용 원격 자동 측정 시스템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측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진행하고 있다. 특히 작년 대비해서 선박 수주가 170% 증가하고 있답니다. 이런 부분은 계상이 4번부터 나타나는 종목부터 공략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라 IMS를 좀 추천드리고요. 그다음 DKL과 대우조선제약은 당연히 계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가져가십시오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보시면 뭐냐면 조금 전에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애플의 태블릿 PC, 아이패드 신제품 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소모품인 스마트폰 액세서리 관련해서 합성 피어 관련주인 덕선과 백선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불거진 원화 강세 리스크가 부담이긴 하지만 급격한 원화 강세만 만약 없다면 신차 사이클이 지금 시작이 되는 그런 기대가 살아있는 현대차와 만도,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자동차 섹터를 공략해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시장은 변동성은 약간 가미된 시장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수급적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이 들어가 있다라면 가능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증권 박남열 팀장과 함께 오늘 시장 전망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